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후의 나에 대해서 해볼까 해요. 메인 카드는 이거고 서브 카드는 이거고 좋은 카드는 이거 될 것 같아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각자 자기 자신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꼭 떠올려서 꽉 잡아주시고요. 왼손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세요. 혹은 객관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이룰 때 거쳐 나가야 되는 힘든 점들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팩트만 떠올려 주세요. 그럼 팩트만 떠올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좀 너무 과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수 쳐서 없애주세요. 1번 분, 1번부터 5번까지요. 이 영상을 보시는 1번부터 5번까지요. 1년 뒤에 1번 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립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1번 분? 경제적으로나 가족으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거주적으로나 자립할 수 있대요. 거주지가 독립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도 있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심리적인 것보다는 거주지나 경제적인 자립이에요. 2번 분은요? 완전한 완고한 나가 된다. 완숙한 내가 된다. 완숙한 내가 된다. 완고한 내가 된다. 막 그동안 거절 못하고 막 이리저리 휘둘렸다면 이번 분들은 이제 거절할 수 있고 완고하게 버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3번 분은요? 3번 분은요? 3번 분은 어떤 따돌림이나 시기심이나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동안 예뻐서 혹은 너무 똑똑해서 혹은 어디 튀어서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시기 질투를 받았다면 그 대상이 다른 여자 후배한테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옮겨갈 거예요. 그 대상이. 그래서 이제 그 괴롭힘이나 어떤 시기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과잉된 어떤 타인들의 질책이나 어떤 눈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3번 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로 봐야죠. 그래서 일단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3번 분은.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좀 편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즐거워하세요. 3번 분은 나름. 4번 분은요?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되시거나 아니면 엄마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혹은 애완견을 키우시거나 그래서 무언가를 돌보고 키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시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5번 분은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양호해진다고 그러시네요. 본인이 선생님이 되시거나 혹은 본인이 제자가 되시거나 양쪽의 어떤 사이에서 양호해진대요. 지나친 경고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 관계를 이룬다고 그러네요.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비슷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분은요? 추가 카드 알려주세요. 보완할 수 있는 거. 발품을 팔아서 싸고 괜찮은 집을 찾을 거래요. 합리적인 집을 구하게 될 거래요. 2번 분은요?
뭔가 도움과 협조를 받는데 3번 분은요. 왜냐면 여자 친구들이 여러 명 보였어요. 3번 분은요. 모녀가 함께 여행 갈 일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엄마가 무언가를 줄 거래요. 반지나 어떤 보석 같은 거. 4번 분은요.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3번 카드야, 4번 카드. 이거 4번 카드예요. 3번 분은요. 애인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네요. 5번 분은요. 애인이 있으신 분은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5번 분은요. 실적을 올리게 된다. 득점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6번, 1, 2, 3, 4, 5. 그럼 이제 잠깐 빼빼 또 1번. 너가 참 좋아 이러시네요. 2번 분은요. 너가 참 자랑스러워 이러시네요. 3번 분은요. 노력이 가상해. 그동안 널 지킨다고 힘들었지.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다고 힘들었지. 넌 너 자신을 자긍심을 지켰어. 완수했어. 4번 분은요. 조만간 아이가 생길 거야. 혹은 조만간 결혼을 완성할 거야. 결혼이라 해야 되나? 어떤 가정을 갖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완수해서 가정을 갖게 될 거예요. 5번 분은요. 아빠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그 실력이 늘어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아빠보다는 선생님에 가까워요. 뭔가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계속 존경하면서 지켜봐왔고 그만큼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5번 분도. 자, 추천과 구독, 코멘트 사랑해요. 우! 음. 아, 이사 가시게 되네요. 오늘따라 이게 원래 9개의 칼이잖아요. 9개의 칼이어가지고 원래 멍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새한테 잡아먹힐 정도로 멍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동거인으로부터 어떤 협박이라든지 뭔가 되게 인신공격을 모독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때마다 되게 상처받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그 입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발에 맨몸이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1년 뒤에는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뒤에 보시면 당당하게 성이 보여요. 그쵸? 그리고 열쇠를 획득해요. 신이 열쇠를 줘요. 기회를 줘요. 어떠니 하면서 열쇠를 줘요.
당당하게 신이. 이곳은 완벽한 꿈의 보금자리는 아니지만 너가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아늑한 자리가 될 거야. 너를 안심시켜주고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너의 성이 될 거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이 될 거야. 요새가 될 거야. 열쇠를 쥐어주네요. 뒤에는 성이 보이고 열쇠가 쥐어져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식스 펜타클이돼요. 식스 펜타클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완전 그 동전 5개의 감정 있잖아요. 거지였다면 이제는 남한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돼서 6개의 동전을 가지고 남한테 균형 있게 베풀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막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막 지친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자 하고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밥도 먹여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기회를 날리지 말래요. 그냥 시기와 때가 되면 나오래요. 머뭇거리지 말래요. 처음엔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잘 견뎌낼 거래요.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래요. 일본 분이 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주지로서, 경제적으로서, 정신적으로서 자립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거는 경제적으로서 몸으로서 떨어짐으로써 정신적으로 평온을 찾을 때도 있어요. 힘내세요, 일본 분. 양손에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면 가세요. 예, 양손에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결정하세요. 이번 분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게 돼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균형을 잡게 되면서 자유로워져요. 그래가지고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가정이에요. 10개의 컵이에요. 10개의 충만한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2개의 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어떤 이분법된 사고나 어떤 분열된 어떤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라 했던 마음들이 합쳐지면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협력 조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풍족해져요. 10개의 컵이 돼요. 이 10개의 컵은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10개의 컵만큼 풍요로우니까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성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이러죠. 근데 조언은 어때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함부로 너의 검을 휘두르지 말라. 함부로 너의 어떤 비판적인 지적이나 냉철한 어떤 말을 하지 마라. 타인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말에 네가 더 되돌아와서 네가 상처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봤을 땐 어린애예요. 이번 분이 아무리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잘해도 어린애기 때문에 결국에
아유 어린 거사 왜 칼 가지고 장난치니 그러니까 피났지 이러면서 펭귄이 머리 때리잖아요. 그쵸? 하지 마요. 뭔가 자기 스스로를 상처 주지 마세요.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든지 혹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번 분은 타인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상처 입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비판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충분히 해냈어. 하고서 조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뭔가 토론을 한다든지 그룹 내 뭔가 서로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랑은 좀 어울리지 마세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내년 한 해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와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왜냐면 충분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이번 분은. 아이들이 노는 게 너무 귀엽다. 인연이 이미 있다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이번 분은. 의미심장한 카드죠. 계속 구해주고 죽고 구해주고 죽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구해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구해주고 그 사이에 죽음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카드는 여기 검은색 곰이 빠져 있어요. 근데 황새가 물에 빠진 곰을 구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튜브 여기다 걸어놓고. 이건 어때요? 조언이에요. 구해줘.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존재인 범고래조차도 목숨이 위험할 때 있어. 그럴 때 너가 구해줘야 돼.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보지만 말고 구해줘야 돼요. 3번 분은.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3번 분도 언젠가 구원을 받아요. 의외로 3번 분의 상대방이 3번 분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은 지금 아까 뭐라 했죠? 그 시기나 질투에서부터 멀어진다고 했죠. 다른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3번 분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조금 다가가서 상대방을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번부터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귀찮은 거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번분은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구해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럴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3번분도 언젠가 구원받아요. 그 모습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좋게 보는 사람은 더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가장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을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 대신에 어떤 여자 후배가 그 괴롭힘을 받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런 게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이렇게 옮가지게 되면은 3번 분이 좀 구해주세요.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힌트라도 주시고 하세요. 눈과 눈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3번 분한테는. 이 보세요. 3번 분이거든요. 이 범고래가.
3번 분과 이렇게 인어가 있는 눈을 서로 마주 보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그런 강함인 것 같아요. 4번 분은 4번 카드 할게요. 4번 카드는 이게 엄마랑 관계가 회복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원래 제가 카드 고를 때 조금씩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고를 때 조금씩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로 보이냐면, 이게 4번 분의 엄마고, 이 지금 이렇게 아기 포대기처럼 이렇게 꽃으로 된 끈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칭칭 감겨 있어요. 이 나뭇가지가, 이 소중하게 감긴 나뭇가지가 4번 분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내 품 안의 자식처럼 이렇게 안고 다녔던 게 4번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의 굴레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엄격한 면도 있어요. 4번 분의 어머니는 칼처럼 자르는 면도 있고 스핑크스잖아요. 왜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면은 바로 그렇잖아. 3가지 질문에 틀리게 말하면은 아무튼 그런 형벌을 준 스핑크스처럼 약간 파란 몸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마냥 자상하고 자유롭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냉철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철두철미한 부분도 있고 계산적인 면도 있었고 이속을 차리는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어때요? 4번 분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선생님이 이제 회초리 같은 거 들고 있으면 학생들이 책을 열심히 펼쳐가지고 공부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중에 아마 4번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4번 분이 이 사람이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때요? 지금 칼이 4개가 있고 여기 삥 둘러서 또 하얀색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다시 칼을 들고 우리한테 다시 또 이제 지식이나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줄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4번 분 제가 아까 카드 고를 때 4번 분이 4번 분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갈 일이 또 생기고 4번 분 어머니가 4번 분한테 뭔가 소중한 걸 전달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뭔가 보석이나 뭐 무언가를 보석 같은 걸 전달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4번 분의 어머니가 어쩌면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신 분이 한 2, 30%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세요. 4번 분의 어머니 건강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6, 70%는 4번 분이 엄마가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어머니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 거죠. 동결됐다가 다시 녹아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녹아서 깨어나면은 이 수많은 흰색 동물들을 돌봐야 되는 엄마의 입장이 되는 거죠. 북극에서의 여왕이라든가 엄마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자식을 포대에 이제 감싸고 기뻐했던 엄마의 모습, 엄한 엄마의 모습에서 다시 4번 분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것들을 흰색 북극곰과 흰색 토끼와 여우와 뭐 이런 것들을 통치해야 된다 해야 되나? 자유롭게 다스리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은 아마 정서적으로 교감이 간다든지 이해가 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아마. 내년에 그렇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나요? 내년에 엄마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한번 써보래요.
진실의 입을 열어라 이러는데 죄송할 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고마울 건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대요. 진실의 입을 열래요. 고집 피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진실의 입을 열래요. 그녀의 삶을 허투루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이것은 물질적인 보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고마웠고 어떤 부분은 힘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늘 힘든 것만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투정이라 해야 되나? 혹은 이제 미묘하게 비껴가는 얘기들만 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낯간지럽지만 한번은 내년쯤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회복할 수 있대요. 둘의 사이는. 둘의 사이는. 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회복할 수 있대요.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같이 가래요. 그래서 시간을 공유해보고 같은 시선을 공유를 해보래요. 우리가 막연히 잔소리라 해야 되나 그녀의 신세하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차단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옆집 사람이나 친구였으면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부모님에게 가혹한 면이 있고 부모 역시 자식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옆집에 아가씨가 뭐 이렇게 4번분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감탄했을 거예요. 사실 그 어머니는 감탄했을 거예요. 저 아가씨 참 건실하네, 효녀네 이렇게 감탄했을 텐데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잣대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더 이것저것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갖다 끼우든지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최고의 보물이니까 내세워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참 어렵죠? 근데 조만간 그런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을에서 그러겠죠 아마. 예. 두 분 관계, 모녀 관계 잘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5번 분, 오, 이야, 이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이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이거 제자와 선생님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겠는데요. 근데 이게 작품으로 탄생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임신과 출산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5번 분의 상대방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5번 분 간의 관계에서 이게 내년에 이제 5번 분이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혹은 5번 분이 선생님이라면 그 제자나 바뀔 수 있어요, 입장이. 그 둘의 어떤 회복이라 해야 되나? 둘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서로 정서적 교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 거를 지키려고 되게 애쓴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어떤 재능이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철학이든 예를 들어서 음악 선생님이면 음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가 공부해온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빰빠라밤 하고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수혜를 5번 분이 받게 돼요. 이 스승의 어떤 지혜랄까? 뭐 그런 부분에서 5번 분이 그 지혜를 전수받게 돼요. 나팔을 부는데 지금 팔을 뻗친 여자가 이거를 나팔 바람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제자라고 하긴 그렇고 수제자일 수도 있죠.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스승이 제자가 되게 많아도 그 중에 정말 이제 내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하는 제자는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감수성이나 어떤 포인트를 눈치를 채고 흡수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5번 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5번 분 스승, 5번 분과 스승 이해되시죠? 둘은 5번 분이 무언가를 스승의 어떤 업적을 이어받아서 무언가를 창작하게 돼요.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스승도 참 기뻐하실 거고 5번 분도 참 이길 기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동전은 구조조정이나 재조정이나 재탄생이라는 의미에도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탄생이에요. 구조조정이나 재탄생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전수한 어떤 지식을 5번 분이 흡수해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과업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화이팅!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잘 해나갈 거래요. 그 결과물은 돈이 될 거예요, 장차. 명예도 되고. 취미생활보다는 진짜 전공이나 본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에 가까워요. 스승. 남편이나 아빠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스승이에요. 책이나 강연, 유튜브를 통한 스승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책은 안 되고요. 유튜브를 통한 스승은 가능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업적을 잘 쌓길 바라며 마침 기도할게요. 이분들의 미래에 행복과 행운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